자, 이제 두 번째 그 우화를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양의 사자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시작해 봅니다. 어미를 잃은 새끼 사자가 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마침 길을 지나가던 양떼가 이 새끼 사자를 보았고 이 새끼 사자를 데려다 키우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새끼 사자는 젊은 사자가 되었고 새끼 사자는 양떼들과 함께 풀을 뜯고 강을 건너고 양처럼 울었습니다. 맹수가 이들의 양떼들을 쫓아가면 젊은 사자도 함께 다른 양처럼 주랭랑을 쳤습니다. 젊은 사자는 자신이 양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이든 사자가 이 양떼를 쫓아가다가 자신과 똑같은 젊은 사자가 양떼들 틈에 섞여서 도망가는 걸 보았습니다.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이든 사자는 이 젊은 사자를 끝까지 따라가 결국 붙잡았습니다. 나이든 사자가 젊은 사자에게 너는 양이 아니고 사자란다 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젊은 사자는 믿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자신은 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나이든 사자는 젊은 사자를 데리고 강가로 데려갑니다. 물에 비친 젊은 사자의 모습은 나이든 사자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젊은 사자는 비로소 자신이 양이 아닌 사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젊은 사자는 비로소 세상을 향해서 우렁찬 목소리로 포효합니다. 자, 양의 사자. 결국 이게 환경이 참 중요한 거죠. 처음에 사자로 태어났지만 그가 양처럼 양의 무리 속에 살다 보니까 풀을 뜯고 양처럼 울고 아주 맹수가 쫓아오면 도망가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결국 나중에 이제 그 젊은 사자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지만 우리가 그 삶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많이 경험하고 상처를 받고 또 기쁨과 슬픔과 온갖 감정, 온갖 경험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경험하는 나를 대부분 자기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그래서 앞 시간에 이제 마음챙기 명상 전에 메타인지를 설명한 적이 있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정말 화가 났어. 나는 바보야. 라고 하면은 삶을 살다 보면은 뭐 그렇게 부족했던 경험도 있고 또 뭐 상처를 받는 경험도 있으면서 그런 상처와 그런 어떤 삶의 경험들을 자신으로 동일시하는 경우가 꽤 많죠. 나는 공부를 못한 사람,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 나는 못생긴 사람 등등 자신을 규정하게 되는 것이 다른 말로 이걸 자기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경험한 바를 바로 나라고 이렇게 동일시하다 보니 아무래도 불행했던 경험들,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나는 형편없는 사람, 나는 부족한 사람, 나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이렇게 스스로를 규정하게 되는 거고 조금 더 행복했던 좋았던 경험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 나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규정해 가는 거죠. 근데 본질은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나인가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볼 일이죠. 양의 사자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본질적인 자기는 사자인데 그가 살았던 삶의 경험들 때문에 나는 양이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거하고 같은 얘기죠. 뭐 이렇게 비유하는 분도 계셔요. 예를 들면 처음에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순수하게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살다 보니 거기에 찢기고 흙이 묻고 뭔가 더러운 것이 묻고 그러면서 점점 옷이 좀 낡아지고 더러워지죠. 그럴 때 우리는 뭐냐면 나는 옷을 나라고 표현한다면 나는 참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앞 시간에 우리가 가족 이야기를 할 때 양육 과정에서 불행한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그런 양육 경험을 했을 때 나는 형편없는 아이가 되고 무가치한 아이가 되고 그래서 슬픈 아이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자기를 그래서 자기를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자기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앞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옷이 이렇게 묻었다 하더라도
본래 내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본래 내 모습은 원래 출발은 깨끗하고 맑은 그런 옷이었던 거죠. 저도 이런 비유를 또 해보는 예가 또 하나 다른 예가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 순수하고 맑은 물이었는데 살다 보니 먹물로 들어가고 흙탕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원래 맑은 물 붓기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처음에 애초에 출발은 밝은 물이었는데 몇몇 물방울이 흙이 뭐 이렇게 어두운 그 물방울이 몇 방울 들어가다 보니까 온통 새카만 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이 맑은 물은 처음에 출발했던 물은 99%라면 약 1%의 그 먹물만 가지고도 이 물은 전부 다 검해지고 어두워지고 그렇게 굉장히 그 흙탕물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의 어두운 물을 나는 그대로 정리하는 거죠. 나는 별로 쓸모없는 좀 더러운 물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실제 그걸 분석해 보면 99%는 맑은 물이고 1% 정도가 조금 먹물이었겠죠. 이게 바로 사람 살아가는 과정에서의 경험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사자도 역시 우리 본래의 모습을 좀 찾아가보자. 원래는 우리가 사자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는 그런 존재인데 혹시 양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규정하고 나약하게 살아가는 건 아닌가. 우리 삶의 경험들을 바라고 나라고 정리하면서 결국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건 아닌가. 이제는 좀 거기에서 벗어나자는 거죠. 우리의 본질을 찾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그때 쓰는 방법이 지난번에 탈동일시라고 그랬죠. 탈동일시. 우리가 삶의 경험들, 생각하는 나, 느끼는 나, 행동하는 나를 나라고 규정하지 말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나. 내가 생각하고 있을 때 생각하는 걸 알아차리는 나. 어떤 행동을 할 때 행동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나. 그래서 예를 들면 앞 시간에 그랬죠. 나는 바보야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내가 곧 바보가 되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단지 바라보고 또 메타인지라고 그랬죠. 그 생각을 생각하는 이 경험을 방식으로 적용해 보면 나는 바보야 라고 했을 때 이것을 나는 바보야 라고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알아차리면 생각하고 있는 바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하고 바보야 라는 생각하는 나를 바라보는 나하고는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나를 아까 말씀드린 개념화된 자기 개념이라고 하죠. 그리고 알아차리는 나를 관찰적 자기, 관찰하는 나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나로, 느끼는 나로 정의를 하고 살아갑니다. 나 정말 화가 났어. 나 삶이 너무 비참해. 나는 끔찍해.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 라고 스스로 규정하면서 그래서 그 속에 그 언어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경우가 꽤 많죠. 이걸 조금 더 지난번에 말씀 못했지만 이걸 뭐냐면 인지융합이라고 합니다. 인지융합. 아까 좀 동일시라고 하는 거하고 인지융합 같은 얘기인데 언어가 곧 자기가 되는 거죠.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이 결국은 나하고 형식이 동일시되면서 우리는 인지융합이 되는 거죠. 그 생각이 곧 내가 되는 거죠. 이럴 때 벗어날 수 있는 방법 탈동일시 혹은 탈융합이라는 거죠. 생각을 생각하는 거.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벗어나서 분리시켜서 그 스스로의 생각하는 나를 느끼는 나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제 그 탈동일시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생각하는 나하고 동일시가 안 되는 거죠. 느끼는 나하고 내가 동일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탈동일시를 하려면 뭘 지금 하셔야 되냐면 앞 시간에 했던 마음챙기 명상을 좀 해보자. 요즘에 이제 심리학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마인드풀리스 마음챙기 명상이라고 그랬죠.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생각하고 있는 걸 알아차리고 내가 걷고 있는 걸 알아차리고 내가 혹시 욕을 하고 있는 걸 알아차린다면 알아차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 등 뒤에서 나를 검열하는 자식이 아니고 검열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대개 판단하는 것이지 문제가 되거든요.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을 근거로 해서 스스로를 규정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탈동일시는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고 온전히 내게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바라본다는 것은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인드풀니스 훈련이, 마음 챙김 명상 훈련이 결국 탈동일 시를 한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우리 호흡 명상, 호흡을 기반으로 한 마음 챙김 명상을 했죠. 숨을 들여 마실 때 숨을 들여 마시는 걸 알아차리고, 숨을 내쉴 때 내쉬는 걸 알아차리고, 그때 온갖 생각들이나 감정들이나 감각들이 오면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주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는 거. 혹시 한번 앞 시간에 교재를 좀 보신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호흡법, 호흡 명상에서 내 배에 풍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도 좋고, 아니면은 의식을 우리 아랫배에 두시고, 숨을 들여 마실 때, 숨이 들어 마실 때, 들숨할 때 숨이 부풀어져 올라오고, 배가 부풀어져 올라오고, 날숨할 때 배가 쑥 꺼지는 느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일어남, 사라짐 그랬죠. 자, 숨을 들여 마실 때 배가 일어나고, 숨을 내쉴 때 배가 사라지고, 그래서 일어남과 사라짐을 우리가 온전하게 집중을 하는 훈련을 하면 할수록, 왜냐하면 이런 훈련이 뭐냐면 알아차림에 익숙해지는 거죠. 결국 우리가 탈동의식이란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알아차려서 그 알아차림을 기반으로 해서 생각과 생각과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대체로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행복과 불행을 많이 결정짓는 것이 생각과 감정이거든요. 결국 이 생각과 감정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 나, 느끼고 있는 나, 그리고 행동하는 나 자신을 매 순간순간 알아차리면 적어도 그 생각에 혹은 그 감정에 내가 동일시해서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죠. 결국 양의 사자는 뭐냐면 우리 본래의 그 순수한 어떤 본성은 사자인데, 사자가 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자를 얘기합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이미 영향을 받아서 그 환경 자신하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 본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본성을 되찾으려면 있는 그대로 자신을 보고 그냥 매 순간순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게 관철적 자기로 머물 수 있다면 우리는 본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보다 더 뛰어나고 잘나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갑자기 내가 작아지는 것 같고 불편하고 위축되고, 그럴 때 작아진다, 위축되고 있다, 불편하다 이런 감정들을 내가 알아차리고 그 순간순간을 내가 지금 두렵고 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을 생각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나는 나죠. 여러분들 뭐 예전에 성철 스님의 그 유명한 그 말이 생각날 겁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죠. 저 산은 예쁜 산, 저 산은 아름다운 산, 저 산은 깊은 산, 저 물은 더러운 물, 저 물은 깨끗한 물, 이런 미사유가 필요 없는 거죠. 결국 뭐냐, 나는 고통스러운 나, 불행한 나, 뭔가 잘못하는 나, 나는 잘난 나, 이런 미사역에 자기를 그렇게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나는 나고,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어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인 거죠. 이런 스스로의 어떤 그 자신, 당당함, 우리 본래 본 모습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원래 나는 사자다라는 거에 대해서 온전히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알아차림을 매 순간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지금 10주 동안 이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좀 새로운 정의를 좀 스스로 이해하면 좋겠다. 새로운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 보시면 후이스님 그랬어요. 이건 정말 아주 누구냐면 이제 라드니 씨가 오쇼가 이제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맞으면서 서로 당시 한 사람 A, B가 있다면 A가 B에게 당신 안에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B는 스스로의 내면의 어떤 생각과 감정들을 자신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쪽이 물어보면 계속해서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 찾아가지만 정말 그게 나인가? 라고 하는 거죠. 정말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진짜인가? 그래서 72시간 만에 72시간에 스스로를 온전히 깨닫도록 하는 그런 물음이에요. 제가 이것도 이제
각성 인텐시브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그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했던 프로그램 중에 가장 오랫동안 스스로 물음을 던졌던 그런 프로그램인데, 사실 우리가 규정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이라는 이 규정은 진짜인가? 그게 나인가? 나중에 보면은 그건 전부 다 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내 모습일 수 있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듯이 나는 그냥 나인 거죠. 그런 자신을 깨달았으면 참 좋겠다. 그 맨 마지막에 이제 요것만 읽고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게. 스스로 생각하는 자라님을 자각할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 생각하는 자를 지켜보기 시작하는 순간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 깨어난다. 이제 그대는 알게 될 것이다. 생각 너머에는 광대무변한 알미의 영역이 존재하며 생각이란 그 방대한 알미의 아주 작은 조각임을, 아름다움과 사랑, 창조, 기쁨, 때문에 평화와 같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은 모두 마음을 넘어서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그대는 깨어나고 있다. 자, 에카르트 톨레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라는 말의 책에서 나온 이야기죠. 이제는 오늘 뭐 강의 마지막 그 10강에서 제가 이제 전해드리고 싶은 그 내용에 대한 메시지를 잘 이해하시죠? 진짜 나의 본성, 내가 경험하는, 느끼고 생각하는, 행동하는 자신을 스스로 자기라고 규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은 그 존재로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한 그대로의 나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10강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드립니다.